오영훈 씨, 저희 로이어은행에서 빌려가신 대출금 2억 상환일이 다가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상환한 능력이 안 됩니다. 아니, 매번 상환 능력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못하니까 못한다죠. 진짜 돈이 없다니까요. 아휴, 엄마, 어쩐 일이에요? 아들, 명의 좀 빌려주라.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자격이 안 된다네. 아들 이름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뭐 1억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분양가는 얼마인데요? 3억. 바다 뷰에 위치도 좋은데 정말 싸게 잘 나왔더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없다더만 아파트 살 돈이 있네. 참나. 아들, 모자 사이에도 금전 거래는 깨끗하게 해야지. 명의 빌려줄 거지? 아유, 알겠어요, 그래. 대신에 내가 아들 해외여행 한번 보내줄게. 진짜? 예? 며칠 뒤에 분양 사무실에서 보자. 응, 알겠어요. 화끈한 거래네요. 오영훈 씨는 어머니 부탁대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분양대금 3억 원은 전액 모두 어머니 채 말자씨로부터 입금받아 처리했습니다. 아이, 전화 또 오노. 아들, 무슨 전화인데? 로이어 은행에서 대출금 갚으라고 도축 전화하잖아. 대출금? 얼만데? 2억. 저 이자도 겨우 내고 있는데 뭐 원금 뭐 어떻게 갚나? 아이고, 예전에 사업할 때 대출했던 그 돈이가. 그때 원금을 아직도 못 갚았다고. 그때 그 사업 망한 뒤로 지금 월급쟁이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돈을 갚아요? 엄마도 돈 한 푼 안 빌려주면서. 전화 끊어졌네. 전화 또 올라. 오늘 전화 그냥 끊어야겠다. 아휴. 영훈이 이름으로 아파트 놔둬도 되겠나? 혹시 은행에서 가압류 같은 거 하는 건 아니겠지? 또 모르지. 아휴, 정말로. 엄마, 왜? 네 명의로 사둔 아파트 말인데 그게 왜? 네가 내한테 판 걸로 해서 매매 계약서 한 장 쓰자. 갑자기? 네 재산으로 보고 혹시 은행에서 가압류라도 하면 어떡할 거고. 그럼 큰일이지. 매매 계약서는 형식적인 거니까 일단 써두고 명의도 내 이름으로 옮기자. 알겠어요. 이번 달 대출 독촉자 명단이 이 뭔데요? 은행이 서민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오영훈 씨 이름으로 아파트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희 대출금은 갚지 않으시고 이 아파트를 어머니한테 넘기셨더라고요. 이건 사회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원래 그 아파트는 내 거였어요. 맞습니다. 엄마 부탁으로 제 명의만 잠깐 빌려준 거예요. 내 재산을 처분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행위 그거 절대 아닙니다. 맞는지 아닌지는 법으로 따져보면 알겠죠. 자, 어머니의 부탁으로 샀던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사회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도 빠른 해결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최말자 씨는 아들 오영훈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분양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아들의 명의로 했고 분양대금 3억 원 전액은 아들에게 입금을 해서 오영훈이 직접 분양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당시 오영훈 씨는
과거 사업을 하던 중 은행에서 빌린 채무가 약 2억 원 가까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 최말자 씨는 은행에서 이 아파트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까 봐 아들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아파트 명의가 오영훈 씨 앞으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은행에서 오영훈이 엄마 최말자 씨에게 아파트 명의를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수익자인 최말자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해 왔습니다. 자, 그러게요. 은행의 입장이라면 오영훈 씨의 행동이 사회행위로 보일 수 있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심이 드는데, 자, 함호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법률 전문가이기 이전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다가 갑자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넘겨준 행위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행위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예.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실제 매매 대금을 지급한 자가 오영훈이 아닌 어머니라는 점에서 판단을 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자와 다르다. 자, 그렇다면 이건 혹시 명의 신탁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일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와 명의만 빌려준 등기 명의인,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아들 오영훈 씨가 되겠죠. 네. 이런 오영훈 씨를 명의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야, 이게 명의 신탁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해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복잡했거든요. 머리 아팠어요. 네. 예, 그렇죠. 특히 제3자간 명의신탁 계약과 계약 명의신탁의 구분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무장님 혹시 방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무장님이신데. 네.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대충 기억나기로는 네. 제3자 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알고 계약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더라,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은근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무장님처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우선 판례는 명의신탁 약정이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인지에 대한 구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로 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약 명의자인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경우는 명의신탁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자, 그런데 제3자 간 명의신탁이랑 계약 명의신탁을 좀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법률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1995년에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로는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가 명의수탁자로 이루어졌다가 하더라도 해당 등기의 법률 효과를 유효하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으로 한 등기는 무효가 되고 이 계약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는 유효한 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드라마 사례로 돌아와서 최말자 씨의 사례는 어떤 명의신탁에 해당이 됩니까? 네,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봤는데요. 최말자 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다가 네. 자격이 되지 않으니까 아들 오영훈 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죠. 네네. 오영훈 씨는 분양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실제 매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약 명의자도 본인으로 했고 매매 대금도 본인 명의로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분양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영훈이 실제 매수인이라고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 아, 그러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역시 사무장님 항상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요. 아, 다음 주가 부담스럽습니다. 네. 계속 해주십시오. 예. 분양계약의 상대방인 분양업체가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주체가 오영훈이 아닌 채말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은 법률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인 아들 오영훈 씨도 진정한 소유권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라고 돈을 내어준 셈인데 그렇죠. 3억이면 이게 큰 돈이거든요. 아들하고 엄마 사이에도 거래될 수 없는 돈인데요. 예, 좀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영훈 씨는 지금 자신의 돈으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엄마 채말자 씨의 금원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채말자 씨로부터 매수대금 상당하게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매대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채말자 씨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라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야, 이게 엄마 덕에 집 한 채 생기나 했는데 어림없죠. 참 제대로 되는 게 없네, 그죠? 근데 지금 은행에서 오영훈 씨가 계약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엄마 채말자 씨에게 넘긴 거, 네. 요거를 사회 행위라고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근데 지금 맞는 겁니까? 네, 지금 드라마 사례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오영훈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해당 아파트의 등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유효한 등기가 해당됩니다. 예. 그러므로 명의수탁자인 오영훈이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이자 명의수탁자인 오영훈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포함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인 엄마 채말자는 오영훈에 대해 매수대금인 3억 원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명의 금전 채권자 중에 단 한 명에 지나지 않는 지위밖에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면 명의수탁자인 오영훈 씨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서 이건 아파트를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여러 채권자, 즉 공동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행위에 해당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애초에 이 채말자 씨가 좀 손해 없이 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네. 우선 부동산 실명법을 반드시 준수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만약 채말자 씨가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제3자 간 등기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권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영훈 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말소되어야 할 무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무자인 오영훈 씨의 책임 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이 같은 금전적 손해는 입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저 또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그럼 엄마인 채말자 씨가 분양사와 계약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이 건은 지금 명의신탁과 관련이 있으니까 예. 계약은 내가 하는데 그렇죠. 아들 이름으로 등기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내용을 얘기를 하면 괜찮았던 얘기 같은데. 그런데 채말자 씨가 또 분양 조건에 안 맞았으니까 아, 조건. 분양사가 계약을 안 해줬겠죠. 네. 아직 계약이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이 맞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야, 그러네. 자, 그렇다면 로이어 은행에서 제기한 사회행위 취소 청구 소송은 네. 받아들여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이어 은행은 채말자 씨를 상대로 자신이 채무자 오영훈에 대해 가진 채권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회행위 취소 청구 소송이 인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게 가족 간의 명의 신탁이라서 좀 쉽게 생각했다가 지금 큰 코를 다친 채말자 씨인데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채말자 씨는 분양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해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엄청난 재산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고자 법을 위반한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률 행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